목표점, 이런 그 기준점을 좀 보고 생각을 하면은 한자를 일단 외우기 쉬워. 한자를 일단 외우기 쉬워. 아까 전에 불구렁자도 그냥 단순히 색깔인 줄 알았지. 여러분들 내가 이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게 비단 색깔을 나타내는 의미인 줄 몰랐을 거야. 근데 비단 색깔을 나타내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붉은 홍자는 붉다라는 거야. 빨갛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영어 공부하면서 중국어 익히자. 안녕하세요, 왕래오빠입니다. 자, 여러분, 그 드라마 연모라고 내가 일전에도 한번 줬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연모에 대한 어떤 드라마의 영향력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 인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 연모에 대해서 나도 역사극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입장에서 연모에 대해서 계속 시청하면서 우리 배우 박은빈님과 연기를 잘하시는, 그 다음에 정로우님, 가수에서 배우로 전향을 시도하시는, 새롭게 또 영역을 개척하시는 정로우님의 케미를 보면서 굉장히 많이 그 좋아하는 점점 더 그 역사의 어떤 퓨전 역사라고 해야 될까? 퓨전 사극에 대한 매력에 빠지고 있는데, 오늘 그 연모를 보면서 생각이 더 든 게 있어. 그 내가 중국어 강의를 하면서 계속 얘기를 했던 게, 한자는 기본적으로 은나라 시절이 중심이다. 은나라 시절 때 우리가 계속 뭐라고 그랬지? 주술, 뭐 전쟁, 그 당시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인상 깊게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들이 적은 게 한자의 기원이라고 했잖아. 그게 갑골문자고, 갑골문자가 한자로 발달이 된 건데, 한나라 시대 때 결국엔 정착이 된 건데,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지만, 역시나 중국은 역사가 오래 있기 때문에 한자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가 저번에 한자에 대해서 얘기했던 적 기억나지? 한 얘기했지. 한이라고 해가지고 한수, 그러니까 강 이름인데 그쪽에 사는 오랑캐들의 형상을 따가지고 이게 한나라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한나라를 건국한 유방이라는 사람이 이 지역 출신이었기 때문에 여기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한나라가 됐고, 이 한나라가 문화면이나 아니면 역사적으로 영토면으로 그 지금 현대 중국이 있는 가장 기본을 다졌기 때문에 지금도 중국 사람들은 한족이라고, 자신들은 한족이라고 말하고, 그거 한주라고 하지. 한족이라고 말하고, 뭐 관련된 어떠한 중국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한이라는 말을 붙이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는 한복을 한 역시 같은 한자지만 한자가 다르지. 한나라 한자를 써가지고 의복복자를 써서 한복이라고 하지만, 중국 사람들은 이 두 개를 붙여서 후거든, 이게 발음이. 한후라고 하면은 중국 전통 복장, 그 중국 전통 복장을 얘기하는 걸 한후라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한자를 붙이는 것처럼 중국도 한나라 한자를 붙이는데, 이런 식으로 정립이 되는 것처럼 한자 역시 은나라 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가장 그 정착이 되고 발전이 됐지만, 역시나 한자라는 이름을 가지는 것처럼 한나라 때 최종적으로 그 표준 양식이라든지 모든 게 다 정립이 돼. 그래서 현재 우리가 중국, 그러니까 중국 대륙을 제외한 나머지 대만이라든지 한국, 일본, 싱가폴, 뭐 이런 베트남, 그다음에 몽고 이런 데 있잖아. 그런 한자 문화권들은 전부 다 정체차라는, 우리는 해소체라고도 하는데, 정체차라고 하는 그거를 쓰는 것도 전부 다 한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그 자형을 지금까지 쓰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연모를 보면서 내가 기억이 났던 게 굉장히 재밌는 단어야. 연모라는 단어는 참, 내가 저번에도 잠깐 얘기를 했지만, 그 중국에 영향을 끼친 고대 국가들의 어떤 정체성을 다 담고 있는 것 같아. 이 연자는 내가 맨 처음에 우리 드라마 연모를 말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사랑 애자와는 다르다. 사랑 애자 기억나지? 이렇게 서로 심장을 부어잡고 있다고 내가 맨 처음 강의 때 알려준 건데, 사랑 애자와는 다른 그리움, 절절함, 애절함 이런 거를 담고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애인이라고 하는 것과 연인이라고 하는 게 차이가 있는 것처럼, 애인은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지만, 연인인 경우에는 좀 더 애절하고 그
과거나 미래에 존재하는 사람조차도 우리가 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지. 과거를 추억하면서 연인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굉장히 추억성이 깊은 거는 사람들 기억 속에서 계속 그 뇌리에 계속 박혀 있다는 거거든. 그래서 계속 우리가 어떻게 좀 속된 말로 말하면은 질질 끄는 거지? 나 좀 약간 속된 말로 말하면 질질 끄는 거지만 좀 좋게 포장하고 말하면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연연하면서 추억을 간직하고 아름다운 추억을 간직하면서 그 사람과의 인연의 끈을 계속 이어나가는 그런 느낌이 있거든. 이게 실사자잖아. 그래서 인연이라는 느낌이 있고 이게 연인 연자도 마음에서 우러나는 감정이기 때문에 마음심이거든. 근데 내가 이 글자가 굉장히 한자의 발달에 최종 그 어떤 모든 총본산이라고 좀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 말씀 원자는 내가 나중에 한자 이제 알려주면서 말을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은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단어야. 은나라 시대. 은나라 시대 하면 내가 뭐라 그랬지? 점술, 전쟁, 노예 뭐 이런 거라고 그랬지. 보통 그 고대 국가의 은나라 시대의 그런 어떤 키워드라고 해요. 관건이라고 하는데 이건 역시 마찬가지야. 내가 네모가 들어가 있으면은 보통 점통이라고 그랬지. 점쟁이들이 쓰는 점통, 주술사들이 쓰는 이거는 점통에 지금 하늘이 이렇게 추상적으로 기호화시킨 건데 하늘에서 신이 그 계시를 내린 거야. 계시를. 그거를 점통에 담았다는 의미거든.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말씀 언자라고 하거든. 우리 한자로 보면은 배우면은 근데 우리가 말언이라고 하지 않아. 말씀 언이라고 해. 말씀은 다들 알다시피 존칭어야.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가져보는 생각이 없겠지만 의문을 가져봤다면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야. 말언이라고 하지 않고 말씀 언이라고 하는 거는 신의 언어이기 때문이야. 우리보다 신은 높은 존재잖아. 그 우리보다 귀신의 존재는 더 높기 때문에 우리가 조상신, 귀신들한테 그 어떠한 그 영험함을 받기 위해서 주술사한테 의지를 하는 거잖아. 우리 현대사회의 과학과 똑같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걸 말씀언이라고 하는 거야. 존칭 표현으로. 그래서 이제 말언과 또 구분되는 건데 말언은 이제 언어 언자 할 때 이거잖아. 언어 언자. 그러니까 말 언이랑 구분이 되는 이유도 이 말씀 언과 관련돼 있는데 나 오자거든. 이게 나 오자. 나 오는 사람이야, 사람. 귀신과 대비되는 나. 그러니까 굉장히 그 조상신과 대비돼 가지고 굉장히 낮은 격이잖아. 격이 낮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말어라고 한다고. 말씀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언어 이제 그 조상신의 어떤 개념이 희미해지면서 그런 구분은 많이 떨어졌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도 우리가 한자를 배울 때 말씀언, 말어라고 배우는 것처럼 거기에 대한 의미가 아직까지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런 한자 한자 개념을 배우면은 중국어 문법이나 그 어떤 독해력에서도 굉장히 응용하기가 쉽다고 내가 계속 강조를 하는 거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은나라 때 그 글자가 들어가 있지. 그리고 여기가 뭐냐면은 주나라. 주나라의 언어가 실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또 얘기를 하겠지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많은데 그 현대 중국을 만든 그 기반을 만들었다고 해야 될까? 그런 게 어떻게 보냐면은 은나라, 준나라, 한나라라고 봐야. 한나라는 내가 아까 전에 얘기한 것처럼 그 역사적으로 영토에 대한 확장성과 그 다음에 그 중국인이라는 정체성을 만든 국가가 최종적으로 만든 국가가 한나라거든. 그래서 이제 한나라가 현대 중국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은나라는 당연히 중요하지. 한자에 대한 최초 갑골문자를 만든 최초 그 기본 한자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갑골문자를 만든 나라니까 당연히 중요하고 그 중간에 있는 주나라는 뭐가 왜 중요하냐면은 중국이라고 하는 중국 역사 그리고 한자 문화권 우리도 포함되는 한자 문화권에 가장 관통되는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유교야 유교. 우리가 공자왈 맹자왈이라고 하는 유교인데 이 유교라는 걸 여러분들은 느낄지 모르겠지만 알게 모르게 우리의 생활 전반에 엄청나게 깔려져 있거든. 그 영향이. 그러니까 그거를 나는 개인적으로 이제 유교 문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싶은데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뭐 우리가 뭐 주도라고 하는 술 따르는 방식 있잖아. 그런 것도 사실 다 유교의 경전에서 기반을 한 거야. 전부 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이미 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 고개를 숙이는 인사 방식 있잖아. 서양 사람들은 고개를 절대 안 숙이거든. 그리고 다른 문화권도 고개를 숙이는 인사 방식은 없어. 근데 고개를 숙여서 내가 당신보다 낫다는 거를 어, 몸으로 제스처라고 하지. 몸으로 표현하면서 그 상대방을 존칭하는 그런 인사법조차도 유교에서 기원된 거거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유교의 영향은 굉장히 크고 중국은 당연히 그 본산이니까 어마어마하고 아직까지도 그 영향력이 엄청나거든. 근데 그 유교의 기본이 되는 게 뭐냐면은 공자님께서 말씀하신 게 나는 모든 유교를 만든 사람이 보통 공자님이라고 생각을 하잖아. 근데 그게 아니라 공자님은 스스로 말을 하기를 나는 내가 만든 건 없다. 나는 그냥 주나라의 옛 고대 제도를 공자가 살았던 시대조차도 이미 주나라는 더 옛날 시대야. 공자가 살았던 시대조차도. 그러니까 주나라의 옛 고대 제도를 복원한 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 어떤 중국이나 그 주변 국가, 우리도 포함해서 그 어떠한 예절이라든지 이런 도덕, 그런 정신문화에 대한 그 기원이 되는 게 이 주나라거든. 이 주나라가 그래서 그 현대 중국의 어떠한 기반을 다지는데 또 주축이 되는 나라 중에 하나고 이 주나라의 대표적으로 이 주나라 때 한자가 굉장히 만들어진 게 뭐냐면은 이 실사자와 연관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많아. 근데 이 실사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단순히 실이라고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실은 평범하잖아. 내가 계속 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계속 말하는 게 뭐지? 한자는 글자야. 근데 사람들은 글자를 만들 필요가 없지. 솔직히 말하면. 그렇지 않니? 지금 내가 여러분들한테 말을 할 때도 이 모든 말을 다 일일이 적진 않잖아. 그 말인즉슨 뭐냐면은 여러분과 나조차도 소통을 할 때 말이 기본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은 생활할 때 말이 기본이고 말로서 모든 게 다 해결이 가능한데 중요한 거는 나한테 인상 깊은 그 글자를 만드는 창조자한테 인상 깊은 무언가가 있을 때 그것을 오랫동안 남기고 싶어서 문자를 만든 거야. 문자의 탄생은 그거야. 그랬기 때문에 은나라 사람들한테 계속 이 머릿속에 뇌리에 박힌 게 뭐라 그랬지?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들은 우리의 과학, 그 사람들의 주술, 점술, 그 다음에 주변 국가, 어떤 밀림에서 우리를 지켜야 되는 전쟁, 그 전쟁에서 데리고 온 노예를 어떻게 그 분배를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거가 제일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기록할 필요가 있고 문자를 만든 거거든. 주나라 때 이 신사는 그냥 단순히 평범한 실이 아니라 사실 그 비단이야, 비단. 그래서 이제 비단이 중국 그 주나라의 수도가 장안이거든. 그래서 비단의 어떤 그 기원을 찾아보게 되면은 지금 아프가니스탄이라고 해야 될까? 이란과 아프가니스탄 정도 중앙아시아 쪽에서 원래 누에가 이제 거기 있는 누에를 양잠을 해가지고 양잠을 해서 거기서 뽑아낸 씨를 비단으로 만드는 거거든. 그래서 이제 주나라 때부터 비단이 생산됐다고 봐. 그래서 이제 비단은 굉장히 중요한, 지금도 비싸. 천연 비단은 지금도 비싸고 옛날에는 뭐 말할 필요조차도 없이 고급 물품이지. 고급 사치품이니까 인상 깊게 사치품에 대한 기록을 할 필요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실사자에 대한 한자가 굉장히 많이 나와. 그리고 그 실사자, 그러니까 더 정확히 말하면은 비단에 대한 그 영향력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그 비단 쪽에 있는 그런 비단의 색감이 있지. 그런 색감을 이 실사로 표현하는 게 굉장히 많아. 그래가지고 지금 잠깐 예를 들면은 이제 이걸 보면 불굴홍자잖아. 불굴홍. 이제 중국 발음으로는 홍이라고 하거든. 불굴홍. 근데 이것도 비단자가 들어가 있지. 이게 왜 들어가 있냐면은 그 비단의 어떤 색깔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전혀 불구렁자랑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불구렁자가 왜 이렇게 칠사자가 들어가 있나? 사실은 비단이고 비단에서 붉은 비단의
색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글자를 만들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음심자 같은 경우에는 마음심은 한나라 때 굉장히 많이 생겨.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물숫자나 불화자도 간략화 옆에다가 붙였을 때 간략화 시킬 때 밑에다가 어떠한 한자 있으면 밑에다 이렇게 쓰고, 물숫자도 간략화 시키면 어떠한 한자가 있으면 옆에다가 물수변 이렇게 쓰잖아. 마음심자도 옆에다가 마음심변이라고 해서 이렇게 줄이잖아. 근데 여러분들 보면 알겠지만 이거에 대한 한자가 어마어마해. 마음심자가 붙은 한자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은나라 때는 이 한자가 없었어. 뭐 기억하다 억자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여기 분노하다 분자 이런 거 있잖아. 다 마음심자가 들어가고 마음에 관련된 단어가 들어가는 거야. 분노, 감정이 표현되고, 기억하다. 옛날에는 뇌의 존재를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마음에서 기억한다고 했거든. 그래서 이집트 사람들도 미라를 만들 때 뇌는 다 떼버리고 심장을 제일 소중해가지고 심장만 보존했단 말이야. 기억 같은 걸 다 거기에 저장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옛날 사람들의 생각처럼 기억도 마음속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다 마음심자가 하는데, 굉장히 재밌는 거는 은나라 시대 때는 이 마음에 대한 얘기가 전혀 나오지 않아. 마음심자만 있었지, 이런 마음심자를 변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자를 이렇게 뭐 분노하다, 기쁘다, 즐겁다 이런 감정의 표현을 쓰질 않았다는 거야. 자, 여기서 내가 다시 한번 얘기하면 굉장히 재밌는 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지. 은나라 시대 때는 이런 글자가 없는데 한나라 시대 때는 이런 글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 이게 뭘 의미하냐면은 은나라 시대 때는 사람의 감정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지. 그 당시에 사람 역시도 분노하고 기쁘고 행복하고 이런 감정을 느꼈겠지만 그걸 글자로 표현할 이유는 없었던 거야. 그냥 그런 것 뿐이었지 그거를 영원히 기록에 남길 필요는 없었어. 왜냐면 사람은 별로 중요한 존재가 아니야. 오로지 조상신만이 중요한 존재고, 조상신에서 계시를 받아가지고 영토를 확장하는 것만이 그 사람들의 목표였던 거야. 어떻게 보면은 현대사회와 굉장히 비슷한 걸 수도 있겠지. 좀 냉정하게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그런 흐름처럼 그런 식으로 가는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글자만 만들었다면은 주나라를 거치고 한나라가 되면서 사람들이 조상신, 귀신에 대한 관념보다는 그 사람한테 좀 더 초점을 둬. 그래서 그 유교를 창시한 공자님이 굉장히 그 4대 성인, 세계 4대 성인으로 들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4대 성인을 보면은 알겠지만 기본적으로 사람을 중시하는 인문주의를 설파해. 그 기독교의 예수님도 마찬가지고, 그 그리스의 소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공자님도 마찬가지야. 우리는 현재 사회에서 기준으로 봤었을 때 공자님이 굉장히 고리타분하다 이러지만 사실 지금 기준으로 봐도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가거든. 그래서 이제 그런 말도 하거든. 그 공자님께서 이제 나는 귀신이나 이상한 거를 믿지 않는다. 그런 거는 우리를 넘어선 차원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오로지 현실에만 집중한다. 현실에만 집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우리가 보통 내세라고 그러지, 저승이라고 하는 죽은 다음에 일은 내가 알 바가 아니야. 죽어서 어떻게 되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고 그냥 죽은 거에 대한 존경만 하면 된다. 이 제사가 이렇게 변경이 된 거야. 제사의 의의가. 그러니까 옛날에는 정말로 조상신이 있다고 믿어가지고 그 어떤 신적인 존재에다가 내가 그 신들한테 불임을 당한 거지. 쉽게 말해서 인형처럼 신의 의지대로 내가 움직이는 존재였다면은, 피동체였다면은 공자님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아니 그런 존재가 있는 거는 같아. 왜냐면은 어떠한 말로 우리도 현대 과학으로 아직까지 설명하기 힘든 부분도 있잖아. 그러니까 뭔가 미스터리하고 의욕적인 거는 뭔가가 있어. 우리 주변에 있는 건 알겠는데 그거를 지금 현 시점에서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 풀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은 좋다 이거야. 그런 게 있는 건 인정하는데 그러면은 그걸 그냥 존경만 하고 공경만 하고 우리 갈 길만 가자. 지금 현재 살아있는 사람들이 할 일만 하자. 그건 그냥 공경하는 존재고, 그러니까 이게 제사의 개념이 정말로 그 사람, 조상신에 대한 어떤
그 귀신, 신적, 초월적인 영령에 대한 거에 대해서 부름을 받는 피동체에서 우리가 주동체가 되게 된 거지. 그냥 그 어떤 알진 못하지만 뭔가 신비로운 뭔가는 그냥 그런 영역에 남겨두고 공격만 한 채 우리는 그냥 우리 살 길만 가자. 이렇게 가는 게 그 공자님의 주요 요지고, 그게 이제 주나라 제도에서 공자님이 뽑아낸 요체고, 그게 이제 한나라 때 발전이 된 거야. 그게 이제 유교라고 하는 철학으로 발전이 된 건데, 종교 철학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으니까 한자 역시 사람한테 집중을 하게 되고, 마음심, 우리의 마음에 좀 더 집중을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뭐라고 그랬어? 한자는 어떠한 내가 신경 쓰고 싶은, 기억하고 싶은 거를 기억하고 싶은 거를 거에 대한 거를 이제 만들어 가지고 글자로 만든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한나라 때가 되니까 우리의 마음에 대한 거에 좀, 감정에 대한 거에 좀 더 집중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 관련된 한자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거지. 그래서 내가 이제 드라마 연모를 보면서 굉장히 이런 게 좀 많이, 이 그리워할 연자가 그 중국 발음으로는 이거지. 리엔이라고 하는데, 그리워할 연자가 은나라, 주나라, 한나라, 이렇게 좀 모든 그 한자를 만들었던 주요 국가들의 어떤 집중력이라고 할까? 집중적인 목표점이 다 들어가 있는 한자래 가지고 굉장히 흥미로운 한자라서 그 드라마 연모를 좀 보면서 이런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러분들한테도 말씀을 드려봤고, 그래서 이제 한자를 배울 때 내가 이걸 말하는 이유도 여러분들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데, 한 글자 한 글자에 대한 그 당시에 이걸 만들었던 사람들의 어떤 목표점, 이런 그 기준점을 좀 보고 생각을 하면은 한자를 일단 외우기 쉬워. 아까 전에 불구렁자도 그냥 단순히 색깔인 줄 알았지. 여러분들, 내가 이거 나중에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이게 비단 색깔을 나타내는 의미인 줄 몰랐을 거야. 근데 비단 색깔을 나타내는 의미가 왜 중요하냐면은, 여러분들 붉은 홍자는 붉다라는 거야. 빨갛다라는 얘기가 아니야. 여러분들 색감을 보면 알겠지만 빨간 거랑 붉은 건 다르잖아. 그래서 이걸 빨갈홍이라고 안 그래. 붉을홍이라고 그래. 그 말은 뭐냐면은 빨간 염료를 비단에다가 흡수를 시키면은 비단에 이게 뭐라고 그래야 될까? 이게 채도가 낮아진단 말이야. 그게 이렇게 원색이 아니라 보색이 된다고 그러야 되나? 그렇게 흐려지잖아, 색깔이. 그렇기 때문에, 색감이 흐려지기 때문에 이걸 붉을홍이라고 하는 거야. 색감이 빨갛긴 빨간데 불구스름하다. 그래가지고 이거 붉을홍이라고 하는 거거든. 이렇게 한자에 대한 거를 이렇게 그 어떠한 기본 원리, 그 당시에 창제되는 거에 그 시대에 대한 기준점을 좀 알면은 외우기가 굉장히 쉽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라고 그랬지? 중국어 문법을 공부하는 게 절반 이상은 줄어들어. 한자 자체에 이미 그거에 대한 그 기본 원리를 배우면은 나중에 그걸 무작정 외우는 게 아니라, 이게 이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를 여기에 대입하면은 자연스럽구나. 내가 계속 얘기하잖아. 고대 중국어는 어순이야, 어순. 어순이라는 얘기는 결국 글자 하나하나가 중요하다는 얘기야. 문법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문법이 중요한 경우는 그 5천년 동안 주변 국가의 교류를 통해서 들어온 우리 우랄 알타이어족, 이런 것 같은 그런 문법, 이민족들의 문법이 들어와가지고 그 고대어의 그 문법 체계를 흔든 것만 외우면 되지, 나머지는 그냥 어순이기 때문에 한자 하나하나 자체에 집중을 하면은 그거에 대해서 훨씬 더 편한 거야. 외우지 않고 이해만 해도 되거든. 그래서 내가 이 강의를 그냥 외우려고 보지 말고 다른 공부하면서 그냥 이렇게 흘려들으면서 봐도 충분히 나중에 본격적으로 중국어 공부할 때는 훨씬 더 유용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나서 오늘 좀 길게 얘기를 해봤는데, 오늘 배울 단어 역시 이 실사자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게 이제 그 간짜자로 표현하면은 이게 너무 그리기가 어렵잖아. 그래서 간짜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되거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라고 해. 기. 우리나라 발음으로 기. 그리고 이제 중국 발음으로는 기읍 발음, 키읔 발음 못한다고 그랬지. 중국 사람들, 현대 중국인들. 제 발음으로 가서 지라고 해. 지. 일본 발음으로는 당연히 키지, 키. 우리랑 똑같지.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 고대 중국인들은 기역 키읔 발음을 할 수 있었어. 현대 중국인들은 몽골 사람들의 영향을 받아서 몽골 원나라 때 1300년대에 원나라가 몽골족이 침입해가지고 원나라를 만들었지. 몽골 사람들이 들어오고 나서는 이거를 발음을 못해. 특히 북박 쪽 사람들은 북방 쪽 사람들은 그래서 기역 키읔 발음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지라고 지금 현대 중국어 지, 기, 지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자 여기 실사자가 들어가 있지. 내가 아까 전에 계속 얘기한 실사자가 들어가 있어. 이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건데 더 어려우니까 이제 이걸 없애버린 건데 실사자가 들어가 있는 거는 뭐라고 그랬지? 비단 주나라 때 만든 이게 배틀이라는 의미야. 배틀 그 옛날에 보면은 이렇게 그 지금 이렇게 민속촌 같은 데 보면 이렇게 탁탁 해서 탁탁 해서 탁탁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이렇게 탁탁 해서 탁탁 해서 탁탁 이러면은 하나씩 실이 쌓여가지고 천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비단이 만들어지는 건데 그걸 만들 때의 배틀이야.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은 여기 그 배틀이 어떻게 생겼냐? 뭐 요렇게 생겼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여기 사람이 앉아 있으면은 발로 이렇게 막 여기를 누르면서 이거 여기 있는 거를 막 판을 탁탁 그리고 여기다 실을 껴놓고 탁탁 실을 껴놓고 탁탁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렇게 하는 게 배틀인데 이게 이제 그 이거를 요렇게 그냥 형상화한 거야. 그래서 이제 여기 실이 들어가 있잖아. 실을 껴놓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이 제일 여기 사람인을 이렇게 하는 만든 이유가 발이 사람은 이족 보행을 하잖아. 직립 보행을 하기 때문에 발에 대한 게 인상 깊어가지고 사람인을 이렇게 만든 것처럼 여기 사람이 발로 밟는다는 뜻이야. 사람이 발로 밟지. 탁탁. 그리고 나머지 이게 그 창과자인데 이게 기틀을 의미하는 거야. 기틀. 이게 창과자인데 창과자는 이제 원래 이렇게 생긴 창이 있어. 근데 이제 이 창처럼 생긴 기계라는 뜻으로 창과자를 그냥 가지고 온 거야. 이게 창과자인데 이제 배틀도 이렇게 사실 이런 창처럼 생기진 않았지만 어쨌든 저쨌든 간에 그냥 그 또 만들기가 힘들잖아. 그러니까 거의 이렇게 창처럼 누워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생겼잖아. 배틀이 보통.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렇게 나와서 지지대 있고 이렇게 여기 이게 받침 있고 이렇게 지주 있고 이러니까 이걸 이렇게 창과자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착안을 하는 거지. 그래서 실사자 그리고 여기 사람이 이렇게 밟잖아. 사람이 밟아서 쓴다. 그래서 이렇게 배틀 기자를 만든 거거든. 자, 그런데 이건 쓰기가 어려우니까 현대 중국어 그러니까 간짜자로는 간단하게 이렇게 쓰는 거야. 이거는 이제 따로 별도로 있긴 해. 책상 괴자라고 해가지고 책상. 그러니까 옛날 책상은 그 신주를 놓기 위한 제사를 지내기 위한 이렇게 생긴 게 있거든. 그 서원이나 향교 같은 여러분들 옛날 그 공자님을 모신 그 제례하는 게 다 지역마다 있어. 학교 같이 그런 게 있는데 거기 가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그 높다랗게 생긴 괴가 있어. 이게 책상 괴자야. 그래서 이제 이 괴자를 나타내는 걸 이렇게 하는데 비슷하다고 해가지고 이걸 이렇게 가차를 한 거지. 그래서 이제 현대 중국어에서는 이걸 쓰고 그 본체자, 정체자는 이건데 기자인데 자 중요한 거는 배틀이라는 의미는 사실
많이 현대 중국어에서 쓰이지 않는데 내가 이걸 굳이 이렇게 알려준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이게 배틀이라는 의미보다도 현대 중국어에서는 얼마라는 의미가 있어. 몇 개. 그러니까 더 얘기하면은 10개 이하, 10개 이하, 10개 이하의 수를 세는 10개 이하의 수를 나타내거든. 그래서 이제 우리 단위사 배웠지. 뭐 이렇게 사람 인자, 단위 개자. 그래서 이제 지자면은 싼거른 하면은 세 개의 개, 사람, 사람 세 명, 사람 세 명인데 이거를 지거런이라고 하면은 몇 개, 몇 명, 몇 명이냐? 지거런, 这里 여기, 这里 여기 지거런 몇 명이냐? 뭐 더 자세하게 하려면 여기다 유자를 넣으면 되는데 여지거는 몇 명이냐 여기 몇 명이냐 이렇게 지자를 얘기해. 근데 그 10개 이하 우리도 몇 개라고 할 때 몇 개가 많은 수를 얘기하지 않잖아. 그래서 이게 몇이야 얼마나 지거 뭐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왜 배틀이 몇 개를 의미하냐 이거에 대해서 내가 좀 알려주려고 오늘 이걸 설명한 거야. 원래 글자 본 뜻자는 배틀인데 지금 현재는 얼마 이런 의미로 더 많이 써.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한자를 아까 전에 우리가 다시 한번 써볼게. 한자 다시 써보면은 이런 단어가 유추가 돼. 아까 전에 내가 이게 비단이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게 배틀, 기계라고 그랬지. 그리고 이게 뭐라고 그랬지? 사람이 발로 밟는 거야. 사람이 발로 밟으면서 옆으로 이렇게 탁탁 하고 탁탁 이렇게 하는 배틀을 짜는 그런 형태인데 사람이 밟을 때 이게 배틀을 짜려면은 경과 위가 중요해. 경과 위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경도 위도 할 때 그 경자 맞는 건데 이것도 이제 비단을 짤 때 그 용어에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경도 위도가 여기서 온 건데 이게 배틀을 짤 때 날실 시실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날실 요렇게 짜고 그 다음에 요렇게 내리고 이렇게 짜고 내리고 요거에 대한 그 나타내는 거거든. 짜고 내리고. 그런데 경도 위도 경도 이렇게 하는 건데 이거를 이제 그 요렇게 겹칠 때 이렇게 날실로 결치고 씨실로 이렇게 겹치면서 요렇게 다시 한번 배트를 밑으로 딱 내리고 요걸 이렇게 겹치는 거란 말이야. 이렇게 지그재그 형식으로 교차를 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천 같은 걸 보면 알겠지만 다 이런 식으로 교차가 되어 있는 형태야. 교차가 이게 이제 이렇게 한번 하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요런 식으로 지금 그걸 배틀을 짜는 건데 이걸 할 때 이게 옛날 기술에서 탁탁 하는 그게 기술인 거야. 그래서 이거를 전문가들 그러니까 배틀만 짜는 전문가들만 이걸 할 수가 있는 거고 이거를 얼마나 해야 되냐가 제일 중요한 거지. CC를 이렇게 딱 한 번 넣고 두 번 넣고 한 번 탁탁 치던가 아니면 한 번만 넣고 탁탁탁 세 번을 치던가 이렇게 하면서 문양이 만들어지면서 그게 얼마나 촘촘하게 비단이 완성되냐 어떤 비단 종류에 따라서 촘촘함이 달라지듯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몇 번을 해야 되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게 배틀이라는 의미에서 그 의미가 파생이 된 거야. 얼마, 몇 번, 이게. 그러니까 이 시실과 경도와 위가 이렇게 탁탁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제 비단을 보면은 천 같은 걸 보면 이런 식으로 그 현미경으로 확대하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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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야. 배트를 한 번씩 이렇게 짜면서 근데 이걸 두 번 짜고 한 번 내리고
3번 짜고, 1번 내리고, 2번 내리고, 이렇게 하는 거마다 방법이 다 다른 거지. 그 비단 종류에 따라서. 그래서 이걸 몇 번을 이렇게 배틀을 조심스럽게 다뤄야 되냐. 그렇기 때문에 몇 번이라는 거에 대한 기술적인 요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 기술적인 요점을 배틀 하나로 뜻을 포함시킨 거야. 그래서 이게 배틀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현대 중국어에서 더 많이 쓰이는 몇 번, 얼마, 이런 게 여기에 이제 포함이 된 거지. 뜻이 확장이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요런 의미로 해가지고, 그 지금은 현재는 배틀이라는 말보다도 지라고 해서 지거른 뭐 그렇게 쓰는 게 더 많은 거야. 지거른 아니면은 지거 동시 몇 개. 이거 동서 배웠지? 그 동서라고 해가지고 물건 지거 동시 이런 거. 이런 걸로 우리가 몇 개 아니면은 몇 명 이런 식으로 할 때 이렇게 지가 단위사에 붙어가지고 많이 쓰인다. 요거를 오늘은 알면은 될 거고, 이거에 대한 문법 설명을 내가 해주려고 하는데 좀 시간이 길어져서 다음 편으로 이어서 하려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음 편 할 때 이거에 대한 건 내가 지금 설명도 한 게 굉장히 길듯이 문법 설명도 좀 많이 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문법 설명에 대해서 그 우리가 지금 이 한자를 배우면서 이 강의를 하면서 내가 계속 문법 설명도 하면서 동시에 한자도 설명을 해주는데 이 이제 때가 된 것 같아. 그 내가 그 중국어 문법 중에서 특히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지? 중국어는 어순이라서 외울 게 없는데 주변 이민족들과의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식 문법, 우랄 알타이어족 문법이 들어간 특수문형, 특수문형에 대한 거는 별도로 외워야 된다고 그랬지. 그거 외우고 그 반대 방향, 그 저항감으로 생겨서 고대 언어인 중국어가 좀 더 강화된, 고대 언어의 특성이 좀 더 강화된 피동문 아니면 보어 이런 게 있거든. 그런 거에 대한 특징을 더 외우면은 좀 더 확실하게 중국어 문법을 강화시킬 수 있는데, 내가 요 문법 설명할 때는 그 두 가지의 문법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를 넣을 거야. 그 설명을 할 거거든. 그 문법을 녹여가지고 설명을 할 텐데, 일단은 그거를 보고 그거에 대한 개념을 좀 이해했으면 좋겠어. 그 내가 지금 말한 중국어는 이민족들과의 교류로 인해서 특수문형이 있다. 그리고 그 특수문형의 반대, 어떠한 내가 반발심으로 고대 언어가 좀 더 강화된, 고대 언어의 문법 특성이 강화된 뭐 그 피동문 아니면은 보어 이런 게 있거든. 꽃이야. 중국어의 꽃인데, 중국어 문법의 꽃인데, 그거에 대한 걸 두 개 다 녹여낼 테니까, 아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대해서만 주의 깊게 보면 되겠다라는 것만 인식을 하면 될 것 같아. 다음 문법 설명할 땐 좀 어렵기 때문에 아무튼 그것만 좀 인식을 하고, 그거 이후부터는 본격적으로 특수문형도 그렇고 그 반발심으로 생겨난 고대 언어에 대한 그 특성, 그거에 대한 것도 내가 점차 설명을 확장시켜 나갈 거니까 이제부터 좀 더 재밌어질 거고 조금 머리가 아플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누누이 말하는 거 있지, 여러분들. 자기 전에 한번 또 듣고 그 다음에 다음 강의 듣기 전에 한번 또 들으라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본격적으로 중국어 공부할 때 공부할 거 진짜 없어. 80%는 공부할 게 없어 이미. 내가 누누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려면은 여러분들 여기 보이는 것처럼 구독, 여기 갑골중국어 있지, 구독 이거 누르면은 구독되거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고 다음 시간까지 모두 다시 만나려면 알람 설정 꼭 해주시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모두 건강 조심하고 다음 시간까지 안녕.